네가 관광객으로 여행을 하든 나처럼 풀타임 디지털 노마드로 여행을 하든 모든 큰 여행은 보통 한 번의 이동, 대개는 비행기 티켓으로 시작해. 그리고 그럴 때 내가 100% 추천하는, 아마 너도 이미 알고 있을 출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구글 플라이트야. 나는 노마드 생활을 한 지 5년이 됐어. 나는 38개국을 여행했어.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살았고 비행기도 100번 넘게 탔지. 그리고 이 영상에서 내가 아는 모든 팁과 요령, 최고의 가격에 최고의 항공권을 찾는 방법, 그리고 구글 플라이트에 숨겨진 모든 기능까지 다 보여줄게. 시작해보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네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앞으로 항공권을 찾아야 하고 여행을 점점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야. 이 주제에 대한 영상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이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흥미롭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하고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벨도 꼭 켜줘. 그럼 이제 화면을 넘겨서 구글 플라이트 인터페이스를 직접 보여주면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 네가 관심 있을 만한 점을 하나 더 말하자면, 항공권을 더 저렴하게 찾는 전체 과정을 다룬 좀 더 일반적인 영상도 내가 만들어뒀다는 거야. 구글 플라이트가 그 과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알아야 할 다른 단계들도 있어.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그 영상을 꼭 확인해 보길 추천해. 자, 이제 우리는 구글 플라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와 있어. 그래서 보다시피 나는 지금 태국에 있고 구글 플라이트를 올바른 언어로 보여주기 위해 언어와 통화를 바꿀 거야. 여행 중일 때도 이렇게 하면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으니 너도 할 수 있어. 자, 언어는 됐고 이제 통화도 바꿨어. 좋아. 이제 우리는 구글 플라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있어. 이제 프랑스어와 유로로 설정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 이게 구글 플라이트의 검색바야. 여기서 출발지, 도착지, 출발 날짜, 돌아오는 날짜, 편도인지, 왕복인지 또는 다구간인지, 그리고 인원수와 좌석 등급까지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보다시피 내가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줄게. 내가 있는 도시 근처인 코사무이에서 출발하는 걸로 제안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바로 보여줄게. 예를 들어 2월 24일 출발로 두바이에 가는 항공편을 검색해 볼 거야. 알겠지? 그리고 조금 더 나중에 돌아오는 걸로 할게. 그리고 지금 로딩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어. 왜냐하면 여기서 검색하기 전에 이미 이 달력에서 항공권 가격을 대략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야. 이건 나중에 다시 볼 거야. 그럼 돌아오는 날짜는 3월 10일로 하자. 자, 시작하자. 검색을 하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옵션들이 나타나고, 이 모든 필터들이 네가 원하는 항공권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정말 유용하게 쓰일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왕복 항공권을 검색해 볼 거야. 나중에 내가 편도 항공권을 어떻게 예약하는지, 그리고 나처럼 디지털 노마드라서 목적지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또 경우에 따라 매우 유용할 수 있는 다구간 항공권 예약 방법도 보여줄게.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항공권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차례로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꼭 확인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아까 말했던 필터들이야. 여기 보면 모든 필터 버튼이 있어서 모든 필터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각 필터별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정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흥미로운 여러 필터들을 하나씩 설명해 줄 건데, 특히 첫 번째로 중요한 필터가 바로 경유지 필터야. 이건 비행기에서 몇 번 경유를 하게 될지에 대한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코사무이에서 두바이로 간다고 하면 직항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나는 최대 한 번 경유 또는 최대 2번 경유를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보통 경유가 없는 비행편을 더 비싸더라도 선호해. 왜냐하면 오랫동안 여행을 해왔고 경유가 있으면 피곤하고 여행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는 걸 알거든.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경유가 있는 비행편을 타야 해. 그리고 여기서 항공사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이 경우에는 최대 한 번 경유하는 항공편이 없어. 이 부분은 운이 좀 안 좋네. 비행이 좀 더 복잡해질 거야. 여기서 제한하는 항공편들을 보면 2번 경유에 27시간이나 걸리는 비행이 있는데, 이런 비행들은 그다지 쾌적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냥 필터를 보여주는 거야. 이건 또 다른 항공편 예시일 뿐이야. 그리고 여기서 항공사를 선택할 수도 있어. 모든 항공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항공사만 고를 수도 있지. 예를 들어 마일리지 적립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항공사를 정말 좋아한다든지 하는 이유로 말이야. 그리고 나처럼 리워드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점은 포인트 제휴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항공사 포인트, 리워드 포인트의 세 가지 주요 제휴사들이야. 즉 스타어라이언스, 스카이팀, 원월드가 있고,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이번 경우에는 특별한 정보는 없지만 너에게는 흥미로울 수도 있어. 예를 들어 특정 항공사에서 좋은 구매 혜택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등등. 수화물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내 수화물이나 다른 수화물 등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가격 부분은 보통 나는 건드리지 않아. 왜냐하면 나중에 결과를 이 기준으로 정렬할 거거든. 시간대도 정말 중요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특정 시간에 출발해야 하거나 오전 10시 이전에는 출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차를 반납해야 한다든지 그런 상황 말이야. 그리고 도착 시간도 마찬가지야. 도착해서 약속이 있다면 예를 들어 반드시 오후 4시에서 자정 사이에 도착하고 싶다고 정할 수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나는 그 조건들을 추가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미 항공편 자체에 제약이 꽤 많으니까. 그리고 다음으로는 탄소 배출량 환승 같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특정 장소를 경유할지 말지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주 유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지금처럼 코로나 시기에는 나는 비행할 때 미국을 경유하는 것을 무조건 피하고 있어.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세관이나 비자 등 여러 가지가 매우 복잡하거든. 심지어 때로는 아예 불가능할 때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환승 시간도 조정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네가 환승 시간을 최대치 시간으로 꼭 제한하고 싶다고 해보자. 좀 특이한 비행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아주 중요한 점은 이 옵션이 자주 비행 시간도 함께 사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행 시간에 관한 거지. 나는 비행기 타느라 며칠씩 보내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동시에 일도 해야 하니까 등등. 비행 시간이 더 짧다면 나는 더 비싼 요금도 지불할 의향이 있어. 예를 들어 여기서 비행 시간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17시간 미만으로 설정하면 이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공편이 없어. 긴 여행이긴 하지만 이런 옵션들을 직접 조정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네가 선택한 필터들은 예를 들어 여기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실제로 추천하고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필터는 바로 경유 없는 항공편 필터야. 나는 가능하다면 경유가 없는 항공편을 선택하려고 해. 또한 만약 특정 시간 이전에 출발하거나 특정 시간 이전에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다면 시간대 필터도 활용할 거야. 이게 꽤 유용하지. 나는 비행 시간도 조정해 볼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내가 주로 사용하는 주요 필터들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다양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든 필터들이 있어서 이 화면에서 여러 필터를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다른 항공편을 선택할 거야. 이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거든. 이 항공편은 좀 복잡해서 예를 들어 방콕 파리 노선을 해볼게. 그게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과를 자세히 보기 전에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또 있는데 특히 날짜와 관련된 옵션들이야.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는 왕복을 선택했어. 내가 가격 등을 한눈에 보기 위해 정말 좋아하는 화면이 있어. 그리고 또 나는 항상 출발일과 도착일에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노마드라서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관광객으로서 휴가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정확해야 해. 하지만 항공권 가격에 따라 휴가 날짜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정말 큰 이득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달력 보기 기능이 정말 중요하고 출발일과 귀국일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줘. 예를 들어 내가 선택한 항공권이 446유로였는데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기에는 443유로짜리도 있어.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출발일을 조금씩 옮겨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 여기서는 그 이후로 특별히 더 좋은 항공편이 있는 것 같진 않아. 오히려 조금 더 비싸네. 이거에 비해서 말이야. 반면에 귀국일을 조금 옮겨보면 뭔가 괜찮은 게 있을까? 여기 463유로짜리가 있네. 구글에서는 네가 선택한 날짜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바로 보여주지만 날짜를 조금씩 옮겨볼 수도 있어. 가끔은 이렇게만 해도 훨씬 더 좋은 항공편을 찾을 수 있지. 그래서 이미 항공편을 바꿔봤으니 내가 어떻게 할지 여기서 필터를 좀 설정해 볼게. 나는 여기서 직항만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 날짜에는 직항편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어. 하지만 이 날짜에는 없다고 나오더라도 달력을 보면 예를 들어 하루 전에는 돌아오는 직항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가 원하는 항공편을 바로 찾을 수 있어. 알겠어? 그리고 비행 시간 면에서는 직항이면 더 짧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정확하게 만약 경유가 있는 항공편을 선택한다면 그에 따라 소요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항공편이 있어. 내가 이런 조건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항공편이 많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조건을 없애서 네가 필터를 좀 더 볼 수 있게 하면 다른 정보들도 볼 수 있을 거야. 또 흥미로운 뷰가 있는데 바로 가격 그래프야. 여기서 보면 왕복이면서 일정 기간 동안의 여행에 대해 최적의 가격을 알려줘.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그래도 낮은 평균대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어떤 날짜에는 430유로짜리도 있는데 이런 뷰를 통해서 최적의 가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 이제 내가 보여줄 것은 다음 단계와 관련된 거야. 먼저 정말 중요한 건 만약 네가 날짜를 확실하게 정했다면 바로 예약할 준비가 안 됐을 때 가격 알림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보면 가격 변동 등이 있을 때 이메일로 알림이 오게 돼. 이런 식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검색한 항공편 결과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 여기서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 구글은 항공편을 그들 기준으로 가장 좋은 항공편 순으로 정렬해줘. 보통은 가격, 소요시간 등 여러 요소를 조합해서 꽤 괜찮은 항공편을 추천해줘.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항공편을 출발 시간이나 도착 시간 순으로 정렬하는 것도 좋아해. 비슷한 가격대의 옵션이 많을 때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가격 순으로 정렬해. 왜냐하면 가격 순으로 정렬하고 소요 시간도 함께 보면 항공편들이 어떤지 알 수 있거든. 13시간 걸리는 항공편도 있고 15시간 걸리는 항공편도 있어. 나는 16시간 미만으로 걸리는 항공편을 타고 싶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그걸 선택할 거야. 그러면 이제 16시간 미만으로 걸리는 항공편들만 나오는데 보통은 직항이거나 아주 짧은 환승이 있는 항공편들이야. 그리고 나서 나는 가격 순으로 정렬했어.
여기서 보면 이 경우에는 환승이 있는 항공편과 직항 항공편의 가격 차이가 환승 있는 경우는 500유로인데 비엔나에서 1시간 45분 환승이야. 그리 나쁘지 않고 아니면 직항은 579유로야. 구체적으로 내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은 79유로를 더 내고 환승 한 번과 2시간의 시간을 절약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거야. 이 경우에는 아마도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할 거야. 여행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결과는 이런 식이야. 이런 매개 변수들을 조금씩 조정해보면서 내 기준과 필터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 흥미로운 점은 필터들이 캘린더 보기에서 보여지는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정말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나는 원하는 필터를 모두 적용해. 예를 들어 환승 없음, 15시간 미만 소요시간 등 이렇게 살펴보고 여기서 결과를 확인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필터를 조금 더 넓혀봐. 이제 다음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 카메라 모드로 다시 전환할게.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항공권 검색을 위해 구글 플라이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줬어. 이제는 조금 다른 유형의 항공권 검색, 예를 들어 다구간, 편도 또는 탐색자 모드 같은 경우를 보여주면서 다른 상황도 설명해주고 싶어. 우리는 왕복 항공권의 일반적인 예시를 살펴봤어. 이제 편도 항공권과 다구간 항공권도 보여줄게. 여기 검색 페이지에서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 One way. 내가 다시 영어로 바꿨네. 다시 프랑스어로 돌릴게.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여줄게. 편도, 항공권. 여기서 예를 들어 나는 코사무이 방콕 구간을 해볼 거야. 이렇게 하면 검색이 훨씬 간단해지는 걸 볼 수 있어. 왜냐하면 날짜 하나만 가지고 조정하면 되거든. 실제로 여기서 모든 옵션을 볼 수 있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논스톱 항공편만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글쎄 편도라면 비행시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날짜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씩 볼 수 있어. 여기서는 모든 가격이 밭으로 표시돼. 가격은 거의 다 비슷한데 특정 날짜, 특히 주말에는 더 비싼 경우가 있어. 이런 점을 참고하면 돼. 그리고 정렬도 할 수 있어. 항공편을 볼 때는 이렇게 출발 시간별로 정렬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항공편이 정말 많거든. 거의 매 시간마다 항공편이 있어. 그래서 네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두 번째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멀티 목적지 항공권이야. 예를 들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갔다가 C 지점에서 다시 A 지점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 또는 아예 세계 일주를 계획하고 싶을 때도 있어. 예를 들면 파리, 두바이, 방콕, 오사카, 싱가포르 등등. 이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야. 실제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내 부모님이 몇 주 후에 나를 보러 태국에 오실 예정이야. 부모님은 코로나로 인한 이민 문제 때문에 리옹 푸켓 항공권을 끊으셨어. 그러니까 리옹에서 푸켓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돌아올 때는 방콕, 리옹으로 했어.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해 또 여행을 반복하는 걸 피하고 싶었거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일정에 더 잘 맞았어.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해. 그러니까 리옹 푸켓, 방콕, 리옹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날짜에 대해서는 부모님 날짜를 입력하면 이렇게 항공편을 찾을 수 있어. 아마 2월 21일부터 3월 9일까지일 거야. 이런.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논스톱 항공편이 없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제 항공편들이 로딩될 거고 그에 따라 다양한 항공편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예를 들어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보다 이게 더 유리한지 더 비싼지 더 저렴한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만약 우리가 리옹 푸켓 리옹만 예약했더라면 여행 마지막에 방콕에 갔을 때 푸켓으로 가기 위해 다시 항공권을 사야 했을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결과 페이지에 도착했어요. 여기 보면 정말 다양한 항공편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 번 경유하는 항공편도 있고 한 번만 경유하는 항공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항공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진 날짜들이나 심지어 다른 날짜들과 비교해서도 가격이나 이점 면에서 어떤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경유 횟수를 줄이고 싶다면 직항은 없지만 한 번만 경유하는 항공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가장 저렴한 항공편은 두 번 경유하는 항공편으로 가격이 438유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경유하는 항공편은 862유로인데 그 대신 소요 시간이 훨씬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비행 시간과 목적지를 조정해 보면서 원하는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 같은 노마드에게 특히 잘 맞는 항공권 검색 방법도 보여주고 싶었어. 나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만 다음 달에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거든. 그래서 나는 자주 목적지나 항공권 가격 등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곤 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드가 바로 그 기능인데 탐색 엑스플로러라고 불려. 자, 이제 우리는 실제로 어디로 갈 수 있을지 탐색할 수 있는 탐색 엑스플로러이 화면에 있어. 여기서 나는 방콕을 출발지로 설정했어. 예를 들어 나는 3월 15일쯤 방콕을 떠나고 싶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날짜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제로 방콕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중에서 요금이나 소요 시간 등 여러 면에서 흥미로운 항공편들을 알려줘.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필터가 있고 나는 목적지를 자유롭게 설정해뒀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를 입력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나는 내 항공권에 최대 얼마까지 쓸 의향이 있다고 예를 들어 방콕에서 출발해서 어디든 갈 수 있다면 200유로까지 쓸 수 있다고 설정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고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첸나이, 싱가포르, 홍콩 등 여러 가지 옵션이 보여. 이렇게 해서 내게 맞는 날짜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항들을 확대해서 탐색할 수도 있어. 물론 날짜를 바꿔가면서 어떤 날짜에 가능한지 확인해 볼 수도 있어. 항상 가능한 날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연한 날짜 모드도 있어. 예를 들어 나는 3월에 방콕에서 출발하고 싶다고 할 수 있어. 정확히 언제 출발할지는 모르겠고 출발 날짜에 열려 있어. 나는 흥미로운 목적지로 가는 저렴한 항공권을 찾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드를 활용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어. 특정 지역이나 나라로 가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나는 방콕을 입력할 수도 있고 유럽 전체를 입력해서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다시 가고 싶어요. 3월에 유럽 어딘가 방콕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흥미로운 가격이나 나에게 좋은 항공편이 있는지 볼 수 있지. 그래서 여기 보면 꽤 많은 항공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또 예를 들어 300유로 이하의 가격을 원한다고 설정할 수도 있고 그때 방콕에서 유럽 어딘가로 가는 항공편이 뭐가 나오는지 볼 수 있어. 그래서 보면 로마, 런던, 스톡홀름, 모스크바, 파포스, 예나 같은 도시들이 보여. 그리고 확대해서 보면 그에 따라 다른 공항들도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모드는 여행자들에게도 정말 유용해. 항공편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 출발하고 어디로 갈지 유연해. 결정은 우리가 직접 내려. 그러니까 취향뿐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도 고려하지.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탐색 모드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꽤 덜 알려져 있거든. 이 기능은 약간 숨겨진 기능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데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여행자로서 이게 나한테 꽤 도움이 돼. 예를 들어 이번 여름에 나는 보르도 근처 아르카숑에 있었을 때 이걸 썼어. 그때 나는 한 달 정도 어디든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유럽에서 가고 싶은 곳 중에 가장 흥미롭고 저렴한 항공편을 찾아봤어. 그렇게 해서 나는 테네리페에 도착했는데 내 항공권은 대략 50유로 정도밖에 안 들었어. 그리고 정말 꽤 편리하더라고. 그래서 구글 플라이트에서 항공권을 찾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바로 내 작은 튜토리얼, 가이드야. 내가 그 다음에 내게 추천하고 싶은 건 지금까지는 검색, 분석 이런 단계였잖아. 먼저 내가 추천하는 건 가장 저렴하고 매력적인 항공권을 찾기 위해 따라야 할 모든 단계에 대한 내 영상을 꼭 시청해 보라는 거야. 그리고 이 검색을 바탕으로 결과를 다른 파일에 적어두는 것도 괜찮겠지? 왜냐면 이렇게 하면 경유가 있는 항공편, 없는 항공편, 소요 시간, 가격 등등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구글 플라이스에서 나와서 구글 시트스나 노션을 활용하거나 그냥 간단히 메모를 하면서 네가 본 다양한 항공권과 가격, 흥미로운 항공권들을 비교해 보는 거야. 그리고 항상 이건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항상 항공사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항공권을 예약해야 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너는 마음속에 여행자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만약 나처럼 여행하면서 일하는 것, 즉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 1년 내내 여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70페이지가 넘는 가이드를 준비했는데 이 가이드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단계와 생각해야 할 점들, 노마드 생활을 최적화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부터 여행하는 법, 목적지 선택까지 모두 자세히 설명해줘. 그래서 이 가이드는 이 영상 아래 첫 번째 링크를 통해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주제들과 관련된 내 모든 유튜브 영상들도 함께 볼 수 있어. 이 가이드를 받은 분들로부터 정말 좋은 반응을 많이 받았어. 정말로 이 가이드를 꼭 받아보길 추천해.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알려주고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